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드릴 강의 내용은요, 사진 발명가가 몇 명 있습니다. 몇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진 발명을 위해서, 그,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긴 역사적인 그러니까 사진의 발명에 하나의 그런 획을 걷던 사람은 이제 세 명으로 이렇게 딱 꼽아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중도에 포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난 강의 시간 동안에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1839년 8월 달에 사진술이 공표가 된다고 했어요. 1839년인데 그 전부터도 그러니까 1800년도 초반 1700년도 후반 이럴 때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감각성이 있는 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을 가지고 그 미지의 세계인 사진의 그 연구에 몰입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으로 압축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이 오늘 해드릴 그 조셉 니세프르 니엡스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이 조셉 니세프르 니엡스가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술이 나올 수뿐이 없었던 그런 동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특정한 발명품이 있고 그걸 특허를 받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그런 발명도 그런 차원에서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 조셉 니세프르 니엡스는 이제 형제인데요. 그 형이 클로드인가 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둘인 원래 그 발명가들입니다. 발명가.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만들어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발명 특허를 냈던 그런 이력도 있고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그런 그 정신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이 니엡스 형제는 1812년부터 이제 사진이라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니엡스는 뭡니까 그 석판화, 그러니까 석판화라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석판화 작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석판화를 감광성 있는 감광 재료를 발라가지고 카메라 옵스큐라에 집어넣고 그 상을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니엡스가 석판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추경이었던 당부아주 추경의 석판화를 만든 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석판화를 감광판으로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그런 연구를 했지만 이 석판화 자체가 이 감광판으로서는 많은 게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나선 다른 방법들, 그래서 유리에다가 그 감광 유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도 썼고, 노출 시간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공도 안 했는데 줄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초창기에 사진술의 그 연구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하는 그 포지티브를 만드는 방법을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고정시키되, 요즘 사진의 그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형태이고요. 그 디지털 사진이 사용하기 전에 그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던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네거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양과 음이 반대로 나는 네거티브를 가지고 인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포지티브를 만들었고요. 포지티브 필름이라고 슬라이드 필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다이렉트로 포지티브로 만드는 건데, 그건 현상 과정에서 포지티브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필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당시에는 네거티브가 뭐고 포지티브가 이런 개념은 없었고, 일단 자기들이 봤던 이미지를 그대로 포지티브 양화로 만드는 과정, 그것도 칼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거 아주 무모한 도전이었죠. 무모한 도전.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실패를 했지만
시간을 장시간 줌으로써 그걸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 그 니엡스가 성공했던 건 그 유리판에다 발랐었대요. 근데 그 유리판에다 발랐던 게 그 떨어뜨려 갖고 깨져 가지고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자했다라고 그러는데, 뭐 아스팔트라는 것도 이용하고 뭐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전반적인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제가 요 사진 발명가나 사진의 그런 발달 역사를 설명해 드리는 거는 사진이 이런 형태로 시작이 됐고 발전해 왔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화학약품을 뭘 쓰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무슨 상을 얻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실패를 계속 거듭하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리판에다가 감각성이 있는 걸 발라서 하다가 거의 완성은 됐는데 그게 깨지는 바람에 또 그걸 복구하려고 굉장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1827년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상을 고정시키는 이런 촬영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촬영에 성공을 하죠. 요게 당시에 니엡스가 찍었던 요거 이제 두 번째 나왔던 후에 나왔던 작업인데요. 지금 식탁에 있는 그런 정물들을 찍은 거지 않습니까? 식탁에 뭐 와인병이라든가 그 그릇이라든가 와인잔 같은 거, 그다음에 포크나 나이프가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본 이미지를 영원히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한다라고요. 그게 1827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사진이란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주 정교한 카메라 옵스큐라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에 렌즈를 붙여서 사용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렌즈에 조리개는 없었는데 이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를 다는 데까지도 또 성공을 했던 게 이 니엡스가 성공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옵스큐라도 굉장히 정교한 카메라 옵스큐라를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카메라 옵스큐라에 붙어있던 렌즈도 그냥 달랑 구멍 하나 뚫려갖고 빛을 고정시키고 상의 선명도만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요즘과 같은 그런 조리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발명을 했던 그런 또 재능까지 갖고 있었던 게 이 니엡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 이제 어느 정도 상을 고정시키는데 성공한 후에 만들어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첫 번째로 성공했던 게 이겁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뭐 정확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진 역사책에 돌아다니는 이름으로는 창밖의 풍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거실에서 정원 쪽을 바라다 보면서 촬영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밖의 풍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상의 보존성도 많이 떨어지지만 당시에 맺혔던 이미지도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상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방법에 실패했다라고 그럽니다. 실패. 하지만 이미지는 고정을 시켰지만 보존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사진을 이 사람은 헬리오그라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토그래피라는 말이 나오기 전이니까 헬리오그라피, 똑같은 말입니다. 태양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포토그래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그랬죠. 이 조셉 니엡스는 태양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헬리오그라피라고 얘기했고, 이 촬영 시간이 무려 8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8시간. 그러니까 8시간이라는 거는 겨울철에 일사량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시간하고 거의 맞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그림자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상의 선명도도 떨어지는데 그림자의 변화까지 들어가가지고 정밀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을 고정시키는데 성공한 그런 작업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헬리오그라피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원본이고요. 지금 이제 현재 돌아다니는 이 수정본이죠. 그러니까 복구해낸 겁니다. 복구해. 워낙 시간도 많이 흘렀고 거의 180년이 넘은 시간이니까 사진 발명된 게 1839년, 공표된 게 3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이룬 게 1827년이니까 뭐 190년, 거의 200년 가까이 된 형태라 상의 보존성이 떨어지는 이 원본에서 요즘은 이렇게 보는 건 이게 수정본이다,
복원시켜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놀랬죠. 이건 진짜 조물주가 해야 될 일을 인간이 했다라고 해서 막 놀래고 기겁하고 별 난리가 났는데, 니앱스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촬영 시간이 8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금은 일부러 8시간 이상 장시간으로 촬영하는 사진가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진가가 우리나라 사진가인데, 본인은 뭐 사진가라고 이제 자기는 사진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사진가인 아타 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출을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뭐 존재하는 건 사라진다라는 그 원에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요. 그렇지만 이 니앱스는 원했던 게 아니라 빨리 찍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8시간이 걸렸던 거고, 이게 이제 미완성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완성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걸 한번 그래도 발표를 해서 특허를 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미완성이니까 발표를 했어요. 특허 신청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 내가 이렇게 이런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낙담하지 않고 새로운 그러니까 동업자라고 해야 되나, 공동 연구할 사람을 찾고는 있었습니다. 찾고는 있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해드릴 다게레오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서 다게레오하고 공동 연구하기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조셉 니세프르 니앱스는 1812년 정도부터 형하고 같이 형하고 같이 사진이라는 미지에 대한 세계에 관심을 갖고, 또 자기가 좋아했던 석판화를 통해서 사진이라는 걸 만들고자 했지만 석판화가 강광판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리에다가 감광성 있는 물질을 발라가지고 사진이라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계속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다가 1827년도, 그러니까 뭐 시작하고 나서 한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네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그 8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줘서 상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까지 완성시킨 사진가가, 사진 발명가가 조셉 니세프르 니앱스고,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이 사람은 헬리오그라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